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환자가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 2,223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월 국내에서 처음 환자가 발생한 뒤 가장 많은 환자 발생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증가는 델타 변이 확산과 실내 체육시설, 교회 등의 집단 감염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상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면서 방역 강화와 백신 접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미국의 신규 감염자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2주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고 플로리다 등 남부에서는 신규 감염자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이스라엘과 영국에서도 신규 확진과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하루 사망자가 3월 이후 최다 규모를 기록했고 이스라엘에서도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하루 신규 환자가 6,000명을 넘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개발을 주도한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가 집단 면역이 불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백신 접종자를 더 잘 감염시키는 변이가 계속 나타날 것이란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223명으로 지난해 1월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 환자는 2,145명으로 수도권에서만 1,405명의 환자가 나와 전체의 65.5%를 차지했습니다. 수도권 밖에서도 경남이 139명, 부산 125명, 충남 84명 등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해외 유입 신규 환자는 78명으로 이 가운데 27명은 검역 과정에서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8명 늘어 387명이 됐고 숨진 사람은 1명 늘어 국내 누적 사망자는 2,135명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어제 하루 26만여 명이 받아 누적 2,163만여 명으로 접종률은 42.1%입니다. 접종을 마친 사람은 모두 800만여 명으로 접종 완료율은 15.7%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델타 변이 확산과 집단 감염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장, 실내 체육시설, 교회,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이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국면, 새로운 고비에 들어서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 두 가지가 제대로 돼야 방역과 경제, 일상 모두를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실내 체육시설에서만 전국에서 모두 1,0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내 체육시설의 환기 관련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실내 체육시설입니다. 지난 6일 이용자 1명이 첫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나흘 만에 확진자가 20명 가까이 나왔습니다. 이곳 실내 체육시설은 보시다시피 지하에 있는데요. 창문이 없어 환기가 어려웠던 것이 감염 확산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하였으나 지하에 위치해 자연 환기가 어려웠으며 이용자들은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격렬한 운동을 함께하며 최근 한 달 동안 서울의 실내 체육시설 관련 확진자는 346명으로 직장 관련 확진자 수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여기에 경기 양주시 헬스장, 서울 서대문구 체육관에서 각각 122명, 37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나오는 등 실내 체육시설 집단 감염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환기가 미흡하거나 땀이 많이 나는 격렬한 운동을 하면서 바이러스가 확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탈의실이나 공용 공간 공동이용 신체 접촉이 많은 격렬한 운동, 신체 활동 운동 특성으로
음악, 러닝머신 속도가 제한되고 샤워실 운영이 금지됐는데도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환기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제일 먼저는 환기예요. 환기가 안 되는 공간에서 사람들이 운동을 하게 되면 마스크 밖으로도 많이 새거든요. 비말이나 여러저리. 환기는 시설적인 문제예요. 예, 시설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주거나 이래야 되고요. 또 첫 확진자가 종사자일 때 감염이 더 크게 번지는 만큼 종사자들이 정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방역 수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네, 코로나19 의료진들을 위해서 카페 업주들이 시원한 커피 나눔 릴레이를 시작했다는 이야기 지난달 전해드렸는데요.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러 기업체나 단체가 이 행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국에 커다란 힘이 되는 격려의 파동,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함께 이겨내요. 스티커가 붙은 텀블러에 아이스 커피를 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선별진료소 의료진, 역학조사관, 예방접종센터 직원 등 코로나19 대응 인력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안산, 수원, 오산, 광주 등 수도권 곳곳의 카페 10군데에서 각각 40잔씩 모두 400잔을 준비했습니다. 햇빛 아래서 그분들이 고생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희 자영업자도 힘들지만 같이 이 코로나 시기를 함께 이겨내고 싶은 마음에 지난달 전국 카페 사장연합회에서 시작한 커피 나눔 릴레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여러 자영업자 단체나 기업체에서도 함께하고 싶다는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YTN에서 제일 처음 보도가 됐고 그 보도를 접하고 락앤락 커뮤니케이션 팀에서 저한테 연락이 먼저 와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의기투합. 주방생활용품 업체가 제공한 텀블러 400개에는 차가운 커피가 채워졌고 동전 노래 연습장 업주들이 보낸 선풍기 6대와 디저트 업체가 기부한 달콤한 과자 150개까지 함께 포장됐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힘든 자영업자분들이랑 무언가 또 다른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한다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물 릴레이가 이곳저곳으로 번지면서 서로 다른 단체가 동시에 음료를 들고 오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땀 흘리던 의료진들은 커피 한 잔에 담긴 마음을 받아들고 다시 힘을 냅니다. 이런 무더위 여름에 이렇게 지원을 오셔가지고 저희에 관한 이제 감사한 마음과 그런 뜻이 있어가지고 저희 직원분들도 이제 힘내서 다시 또 근무를 또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맛있어요. 용품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또 편지랑 같이 해서 또 써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되게 감사하다고 느끼고 저희도 그런 걸 받고 좀 힘이 나는 것 같아서. 네. 길어지는 4차 대유행 속에서 더욱 커져가는 격려의 파도. 무더위도 코로나19도 넘어서는 시원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달 초 10일간 수출이 1년 전보다 46% 늘었습니다. 관세청은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억 4천만 달러 증가한 127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0.5일 많았던 조업일수를 반영하면 하루 평균 수출액은 36.7% 늘어난 17억 달러입니다. 수출 품목 가운데 반도체 44.6%, 석유 제품 33%, 무선통신기기 75.7%, 자동차 부품이 99.2% 증가했고 승용차는 39% 감소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미국, 유럽연합, 베트남, 타이완, 일본에 대한 수출이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63.1% 늘어난 67억 4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수출 호조와 경기 회복에 힘입어서 54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을 보면 7월 취업자는 2,764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54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산업별로는 정부 일자리 지원에 영향을 받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과 공공행정에서 32만 8천 명이 늘면서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 등의 영향으로 도소매업이 18만 6천 명 감소했고 숙박과 음식점 업도 1만 2천 명 줄면서 4개월 만에 감소로 바뀌었습니다.
나이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36만 1,000명 늘고 20대도 16만 6천 명 증가했지만 30대는 12만 2천 명 감소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5달 연속 증가했지만 지난 3월 31만 4천 명 이후 증가폭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네, 높은 백신 접종률을 자랑하던 이스라엘과 영국에서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잇따른 출현으로 집단 면역은 사실상 불가능할 거란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경석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9일 하루 동안 이스라엘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6,2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월 8일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다른 방역 지표들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10일 오전 기준 중증 환자 수는 394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70% 이상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역시 이번 달에만 최소 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백신 접종 성과가 나타났던 지난 6월의 월간 사망자는 7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접종률 높이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החיסונים בטוחים, החיסונים אפקטיביים, כל מי שעוד לא יצא להתחסן, צאו להתחסן עכשיו. זה שומר על החיים שלכם. 성인 인구 4명 가운데 3명이 백신 접종을 마친 영국도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현지 시각 10일 하루 동안에만 146명이 목숨을 잃어 지난 3월 12일 이후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개발을 주도했던 앤드류 폴라드 옥스퍼드대 교수는 집단 면역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폴라드 교수는 백신을 맞은 사람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으며 앞으로 백신 접종자를 더 잘 감염시키는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타날 것이라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네, 미국에서도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9일 기준 미국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주 전보다 2.18배로 증가한 12만 4,470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긴 것은 겨울철 대박산이 조금씩 누그러져 가던 올해 2월 이후 처음입니다. 플로리다와 루이지애나 주에선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새 기록을 작성하는 등 미국 남부의 상황이 특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가 2주 전보다 1.87배로 늘어났고 사망자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개강을 앞두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미국 대학들이 가짜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는 학생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또 체육시설이나 식당 이용 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이탈리아에서도 가짜 증명서가 판치고 있습니다. 이여진 기자입니다. 고등교육신문에 따르면 미국 내 675개 대학이 직원과 재학생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달 말 개강을 앞둔 대학은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 사진을 대학 포털에 올리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관계자들은 백신 접종 증명서의 진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자 시스템을 갖춘 대부분의 나라와 달리 미국은 백신 접종 증명서가 허술한 종이장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한 교수는 인터넷에서 가짜 증명서를 쉽게 구할 수 있고 실제로 가짜를 제출한 사례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이 몰려드는 대학의 안전을 위해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제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실제 SNS에는 개강을 앞둔 학생을 대상으로 가짜 증명서 판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한 인스타그램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증명서가 한 장당 25달러, 우리 돈 약 3만 원에 판매되고 있고 심지어 한 장에 400유로, 우리 돈 54만 원에 파는 곳도 있었습니다. Undercover agents with our special operations unit were able to purchase multiple cards. We also observed several sales of fraudulent COVID-19 vaccination cards to other patrons.
지난 6일부터 체육관이나 영화관, 식당 이용 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고 다음 달부터 대학생과 기차나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에게 접종을 의무화한 이탈리아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 경찰은 수천 명에게 최대 500유로, 우리 돈 670만 원씩 받고 가짜 접종 증명서를 판 일당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32 i canali sequestrati, 4 fino ad oggi le persone denunciate, 2 purtroppo minori, esperti in frodi telematiche, in frodi informatiche e in criptovalute.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진짜 백신이 무료인데 왜 거금을 들여 가짜를 사려는지 모르겠다며 가짜 증명서를 내는 사람은 감옥으로 보내라고 성토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캐나다에 코로나19 등 호흡기 질환들에 대한 백신을 생산하는 최첨단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모더나는 현지 시간 10일 캐나다 정부와 백신 공장 건설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신설 공장은 미국 내 코로나19 백신 생산 기지인 매사추세츠주 노우드 공장과 거의 비슷한 규모로 모더나가 직접 짓고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곳에서는 코로나19 백신은 물론 현재 mRNA 기술로 개발 중인 독감 백신과 RS 바이러스 백신도 생산할 예정이라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또 신설 공장은 몇 달 내로 건축 공사를 시작해서 오는 2023년 또는 2024년 문을 열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캐나다가 지난해 5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폐쇄했던 미국과의 국경을 16개월 만에 재개방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국인의 입국을 허용한 건데 미국은 아직 캐나다인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캐나다로 향하는 차량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6개월 만에 캐나다 국경이 다시 열리자 방문 차량이 한꺼번에 몰려든 것입니다. Trying to take care of my late aunt's estate. She passed away last year during COVID, and this is the first time I'm actually able to get in. 현지 시간 9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5월 폐쇄됐던 캐나다 국경이 미국인에게 다시 열렸습니다. 단 입국 2주 전에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하고 출발 3일 전 이내에 이루어진 코로나19 검사에서 발부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국 요건을 일일이 확인하느라 국경을 통과하는 데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You know, I went with faith and here we are, an hour and a half waiting in line, but it's totally worth it. 하지만 미국은 캐나다를 상대로 국경을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오는 21일까지 필수적 목적 외에 캐나다인의 미국 방문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도 캐나다가 먼저 국경을 개방한 것은 미국 관광객에 의존하는 캐나다 관광 산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캐나다는 다음 달 7일부터 미국 외에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모든 국제 여행객에게 의무 격리를 면제하고 입국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미국 또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에 대해 단계적으로 방문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독일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정체되자 미접종자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를 확대하고 백신 접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현지 시간 10일 연방정부와 16개 주 총리 회의를 열고 백신 접종에 진전이 있는데도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어서 미접종자에 대한 진단검사에 최대한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며 백신 접종률이 지금의 55%에서 70에서 80%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점과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의무가 기존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의무가 확대됩니다. 또 지금까지 무료로 제공됐던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오늘 10월 11일부터 유료화될 예정입니다. 올림픽이 끝난 일본에서는 이번 주 전국적으로 휴가와 귀성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정부 대응으로는 이미 폭발적으로 늘어난 감염을 막을 수 없다며 지자체장들이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하루 감염자가 2,000명을 넘어선 도쿄 인근 카나가와현의 한 병원. 열이 난다며 병원을 찾은 사람들이 무더위 속에 줄지어 서 있습니다. 진료를 받은 80명 가운데 20% 가까운 15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30代、40代の方が多いように見えます。マスクをしないで他人と話している方で、普通にお食事とか会話をしている方。 검사 수가 적어 가장 감염자가 적었던 월요일까지 전국에서 12,000명 넘게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一旦燃え上がった火を消すっていうのはやはりそれなりに時間がかかりますので、どうしても月末には1万近くまで上がってしまう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 여름 휴가가 절정을 이루는 이번 주는 전국적으로 여행과 귀성 인파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대응으로는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정부와 지자체장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株の種類は変わってきているわけですけど、我々の対策が一緒っていうところに本質的にちょっと考えなきゃいけない部分がある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ます。 이미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할 수준을 넘어섰는데 지역에서 판단하라는 정부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휴교와 휴업 등을 시행한 지난해 봄 첫 긴급사태 수준의 강력한 대책을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千葉県単独で大規模施設に休業要請をしてもですね、よりリスクの高い東京に行かれたらですね、都県をまたぐ移動をむしろ促進することになりますので、これ何の意味もないわけですね。 집권자민당 시모무라 정조회장도 도시봉쇄 등 해외에서 시행하는 규제를 제도화하는 것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강제성 없는 요청만으로 버텨온 일본 정부의 코로나 대책은 폭발적인 감염 확산 속에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현지 시간 9일 서아프리카 기니에서 치명적인 마버그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시에라리온과 라이베리아 국경 근처 마을에서 한 남성이 사망했으며 이후 진행한 검사에서 마버그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앙골라, 케냐 등에서 발병 사례가 보고된 적은 있지만 서아프리카에서의 발병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WHO는 이 남성의 가족과 보건 노동자 등 접촉한 사람들을 추적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쥐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마버그 바이러스는 체액 접촉 등을 통해 전염되며 고열과 심한 두통 등을 동반하고 치명률이 88%에 이르지만 승인받은 백신이나 항바이러스 치료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면역세포는 우리 몸에서 암세포와 같은 비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세포인데요. 오늘 사이언스 투데이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더 잘 공격하도록 바이오 기술을 접목한 T세포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유틸렉스의 최수영 대표이사 스튜디오로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